대통령이 오늘 국회 연설 때요. 한중일, 미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강국과의 관계를 재정리하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대통령의 연설 일부 소개해드리겠는데 표현 잘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합니다.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과의 공조는 물론 한미일 3국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도 계속 중시해 나갈 것입니다. 이들 국가들도 한반도가 북한의 핵도발로 긴장과 위기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 한국과 미국은 동맹이다. 그리고 일본하고는 협력할 거다. 그 다음에 중국을 딱 뒀네요. 순서상 보면 미국 다음, 일본 다음 중국인 것처럼 들리게 얘기를 했군요. 좀 바뀐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정확한 멘트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지금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안이 만장일치로 여러 번 결의됐습니다. 네. 중국하고 러시아 찬성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4차 핵실험에 대해서 역시 결의안이 나올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의 똑같은 미국하고 같은 입장은 안보리 5개 나라를 제외하고는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큰 틀에서는 같은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되면은 중국은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논리를 통해서 박 대통령이 계속 중국을 몰아가겠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중국도 저 논리를 도망가지 못하니까 지금 사드 갖고 자꾸 시비를 거는데 절로 계속 몰면서 아마 미국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해갖고 중국을 네. 계속 압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을 어디로 몰고 갈 것이냐. 이제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시진핑 몰기가 시작됐다. 이 관점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기에는요, 유병재 외교부 장관이 처음에 3년 전에 취임하려고 할 때 청문회 했잖아요. 그때 서면 자료 보니까 우리와 가까운 나라 순서가 외교의 대상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 순서로 썼었잖아요. 그래서 아니, 일본보다 중국이 앞쪽이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오늘 연설은 조금 그것이 바뀌는 듯한 이미지를 좀 제가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윤병세 장관이 이제 시진핑이 말한 중국의 꿈, 중국몽을 빗대 설명하자면 중국에 대해서 좀 그 장밋빛 전망을 좀 갖고 있고 그걸 이제 공개적으로 많이 얘기했었는데 이게 좀 달라진 듯한 생각이 좀 이번에 들어요. 왕이 부장 만나면서 끝장이라는 얘기를 했죠. 끝장 제재요? 네. 그래서 저렇게 표변을 하게 되는데 저는 지금쯤 조금 시간을 갖고 대통령께서 외교안보 라인을 한번 개각을 할 때가 아닌가. 그래야만 정리가 되지 이대로 나가게 되면 우리 스스로 모순에 걸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통상 네. 역사적으로 보면은 북한의 핵 문제나 네.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해서 한미일이 공동전선을 이렇게 형성해 왔었죠. 그렇죠. 그런데 한일 간의 위안부 문제라든가 네. 과거사 문제 때문에 한일 관계가 안 좋아졌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 문제가 봉합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윤병세 장관이 얘기할 때는 저 당시에는 아무래도 일본과 관계가 안 좋으니까 네. 일단 중국과 관계가 괜찮아졌고 그래서 한중 관계는 역대 최상이다 이런 표현이 나온 것 같은데 네. 그러나 저기에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여전히 북한을 이렇게 감싸 안고 한다는 측면이 좀 간과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네. 바이어스, 왜곡 현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하지만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는요,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 주변 국가들을 열나라를 쫙 모아가지고, 자, 우리 같이 한번 잘 해보자. 중국과 관련된 전략을 이렇게 한번 짜보자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잖아요. 네. 자, 아세안 회의하고 미국하고 정상회담 좀 열리고 있죠. 네. 자, 지금 한반도 문제를요, 우리는 이거 국제적인 문제라고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국제적인 틀에서 봐야 되는데 지금 자꾸 좁은 틀에서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네. 지금 미국은 대중국 컨테인먼트 포위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지렛대로 이용하는 게 지금 북한 문제인데 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어느 편을 들으냐가 문제인데 개성공단을 유지하게 되면은 아까 말한 대로 미국이 만든 대북 제재 법안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네. 신속히 빠져나오면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아마 지금 오바마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들을 불러 모아갖고 과거 시진핑과 회담했던 데에서 아마 상당히 어떤 단합대회를 한다 그럴까? 네. 대중국 시위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좀 오바마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주변국들 쭉 정리하고 있는데, 자, 잘 정리가 된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중국도 그거 막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네,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 네. 중국과 관계가 돈독한 국가가 많이 있습니다. 네. 물론
남중국해에서 이 분쟁 상태인 국가도 몇 군데 있습니다만은 네. 전반적으로 중국의 지원에 의해서 국가 경제를 유지하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이 아무리 아세안 국가들을 미국 편으로 이렇게 네. 끌어들이려 하더라도 아세안 자체가 네. 이 만장일치로 결정 내리는 그 조직이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이 원하는 대로 아세안 이 정상회담의 결과를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이끌어내기는 힘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세안 국가들이 결국은 미국과 중국, 네. 일본 사이에서 네. 이렇게 중립적인 그 입장을 취하면서 그 경제적 이익, 실익을 취해갔기 때문에 미국의 의도대로 되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자, 캘리포니아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아세안 국가들, 동남아 지역 국가들 연락을 모아서 쫙 줄 세우게 하는 모습 같은 게 연출이 됐거든요. 자, 그런 동안 우리는 중국과 북한 문제, 그리고 사드 배치 문제를 갖고 논의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2인자죠. 우리 정부의 외교부 차관과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강력한 대북 제재 찬성, 그러나 사드는 반대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我们赞成安理会通过一个新的有力量的决议，同时我们认为呢，应该通过对话或协商来找到从根本上解决问题的办法。我们也就萨德问题交换了意见，中方已经表明了反对的立场，我们希望有关方面呢慎重行事。 네,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이 이제 차분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근데 눈에 띄는 게 강력한 대북 제재 찬성이라는 건데. 유엔 안보리는 무조건 찬성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생각하는 강력한 대북 제재가 우리가 생각하는 강력한 대북 제재랑 차이가 큰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게 문제죠. 네. 그게 중공봉일지도 모릅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자, 우리 이제 사드 문제 관련해서 우리 입장 좀 설명했다고 하는데, 자, 중국 뭐 지금 스탠스 하나도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의 생각 쉽지 않거든요. 과연 어떻게 정리될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6가지 소식 모두 확인했습니다. 7번째 소식 볼 건데요. 자, 김정봉 교수님, 저 국가정보원에서 북한 실장을 지내셨던데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듣기로 하고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